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캠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그 감사 보고서 안 나온다 싶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거 보면서 낌새가 조금 그랬었죠. 네, 감사 보고서 지연 공시가 월요일 장 마무리되고 이제 떴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 그 감사 보고서 지연 공시를 지금 한 것은 당장은 불이익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네, 주총일 이전에 일단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물론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한 것이 최근에 어려워진 엔캡의 입장도 작용이 됐지만 이런 감사보고 조건이 일단 문제가 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좋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그 끝부분에는 액티브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여기서는 좀 대박을 내보시고요. 자, 엔캠을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지금부터 한 4월 초까지 엔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갈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 지금 이제 공시가 물론 나왔지만 수시로 중요한 건에 대한 재료가 갑자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은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실시간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 타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꼭 텔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 사인과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중한 시기에는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캠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문자를 주세요. 지금 감사보고서가 지연되는 거는 지금 당장은 불이익은 없어요. 그리고 주총 소집일 전에 일단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마지노 날짜가 3월 30날이라고 봐도 되지만 3월 31일까지도 용인이 되거든요. 이때까지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일 이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감사 보고서가 제출 지연됐다는 거는 뭐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자료를 좀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든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감사 의견 자체가 적정 의견이 아니라 비적정 의견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표로 보시면 지연 공시를 일주일 이전에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그 건에 대한 지연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불이익은 없어요. 만약에 이것도 지연 공시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정기주총 당일이 마지막 마지노선 날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3월 31일 날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감사보고서 제출을. 그리고 만약 그때도 못했다면은 4월 초까지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4월 초까지. 그러니까 마감일 플러스 10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그 손실이 많이 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원인이 되겠지만 혹시라도 기업의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나면 의견을 또 감사 의견을 안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뭐 그럴 경우까지는 안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기를 또 기대를 해보는데 또 모르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지연되는 게 잘 끝나는 것은 이제 적정 의견 제출을 받으면은 잘 끝나는 거죠.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정 의견 제출이라든가 뭐 비적정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상패 사유 발생하거나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요즘은요, 그리고 이 상장 폐지 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의견 거절을 뭐 그럴 경우를 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의견 거절이 나왔을 경우는요, 여러분 한 번 의견 거절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걸로 바로 상패가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되진 않아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이번에 강화돼서 2심제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만약에 1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서 기심위에서 한번 심사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결정이 나고 개선 기간이 부여되게 되는 그런 중간 코스가 있고요. 2심 때도 그때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그때 상패 결정이 나면 그때는 진짜 상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기심이 거쳐서 일단 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은 의견 거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강화된 규정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건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이번에 감사 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엔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수하고 상관이 된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150 지수 종목이잖아요. 그죠? 코스닥 150 지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엔캠이 편입되었던 펀드나 ETF에서 물량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핸디캡이 당연히 되는 거고, 또 뭐 풋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를 가정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감사 보고서가 일단 3월 말까지만 제대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요것만 나오면 주가가 오히려 그 건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 반전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까지는 당연히 가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이런 거는 우리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요건과 관련해서 여하튼 이제 공시도 많이 나오고 4월 초까지 상당히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그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꼭 드릴 거니까 엔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엔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 초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한번 좋은 매매 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